저희는 이제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유명한 이유가 이제 고객층이 외국계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국내보다 알리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기타 뭐 오마에 뭐 워렌 버핏이 했던 행사에 저희도 갔었고 거기서 뭐 발표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대규모 그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발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창업한 그 용환석 대표는 원래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서 공대 생활하다 NEU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UCLA에서 MBA를 마치고 취업 쪽으로 이렇게 하던 케이스. 저는 실은 처음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저는 미국에서 유시버클 UCLA에 나와서 하다가 저도 이제 금융 쪽으로 전화를 해서 정 대표랑 같이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이제 다른 데하고 차별적으로 하면 다른 데 이제 운영하는 데 보면은 다 매니저 출신이나 아니면은 운용사에서 이렇게 그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배가 되면서 회사를 창업하거나 설립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운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공대 출신이고 변화 출신이다 보니까 좀 보는 관점이 틀리고요. 또 외국에는 실제로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이런 특이한 뭐 좀 특이하다고 보면 특이할 수 있는 미국에는 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대나 변화 출신들이 이쪽을 많이 하는 게 회사 검토도 많이 하고 또 기타 다른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저한테는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거는 제일 이제 운영 사람은 중요한 게 수익률인데요. 어쨌든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설립 이후에 쭉 나온 수익률인데, 저기 파란색 그래프가 저희 회사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코스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스비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바이오라든지 기타 좀 오른 게 있었지만 한 뭐 5년 뒤로 보더라도 별로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0년, 10년, 11년 이후에는 거의 뭐 그래도 2000선을 지금도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덜 받고 있을 때 사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시간과 함과 동시에 나중에는 시장에서 회사의 내재 가치를 찾아간다, 그런 개념이고요. 있는 회사 가치를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한 상태에서 그 가치가 만약에 100이면 저희는 그게 100이 아니고 시장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종목이 인기가 없거나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하는 상황에서 100원짜리가 50원에 가게 형태로 사서 다시 100원에 갈 수 있는 기간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전문용어로 하면 안전 마진 오브 세이프라고 하는 건데, 그게 회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100원짜리인 걸 명확히 알 수 있으면 그걸 50원에 사면은 무조건 그거는 손해는 안 나는 거거든요. 더 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고,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고 있으면 뭐 BMW가 5 시리즈다 하면은 뭐 1년 된 차면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형성되는데 누군지 알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2천만 원에 누가 판다 그러면 하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럼 1년 타고 있으면 무조건 버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주식도 이제 비전문가들은 잘 그 회사를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맨날 회사를 연구하고 이제 회사를 검토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회사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면 그 가치보다 싸게 사면 무조건 손해 안 난다 하는 개념이 이제 발리 인베스팅이고,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가격을 알고 있는데 그 가격보다 싸게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으면 세일을 가격으로 사게 되면 무조건 손해 안 난다, 그런 개념이고, 또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명품을 살 건데 겨울에 사면 여름께 싸고 여름에 겨울 제품 사면 싸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6개월만 기다리고 있으면 여름에 겨울 걸 사고 겨울에 여름 걸 사고 지나면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항상 단기 수익만 좀 쫓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그 6개월 못 기다리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나 1년의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를 자꾸 사고 파는 것보다도 좋은 회사를 싸게 사고 기다릴 수 있으면 가장 수익이 높이 나올 수 있는데, 키포인트는 왜 이제 일반인들을 못하냐고 하면 펀더멘털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사의 숫자도 알아야 되고 회사에 대한 구조도 알아야 되고 지배 구조도 알아야 되고 경영진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업계를 이해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전문가들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전략을 하기가 어려운데 회사가 좋은 줄 알지만 아무래도 패시픽이 좋은 회사인 줄 알지만 지금 주가가 싸느냐 비싸느냐 그 부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회사만 좋은 게 아니라 회사 좋고 회사가 싼 경우에 싸게 들어가서 다시 회사의 내재 가치가 반영될 때 주가를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끝에는 회사가 좀 올라왔는데 이 그 그림 곡선에서 밑에 있을 때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나 많은 분들은 다 꼭지에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못 기다리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검증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기업의 내재 가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M&A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숨겨진 자산이 밝힌다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런 내재 가치가 오픈돼서 시장가에 반영되는 게 높은데 그런 주식들을 저희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 거고 회사가 좋긴 좋지만 싸야 되고 저런 주가 상승의 캐터리스트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저희 페트라에서 정의하는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정확한 가치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펀드멘탈, 영어로는 펀드멘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를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떻게 돼서 업종이 어떻게 돼서 그 다음 회사가 어떻게 돼서 이런 개념을 어프하는 게 저희는 밑을 거꾸로 바람업을 한다는 개념은 회사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이 아니면 그 업계에 돌아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탄탄하고 긍정적인 회사를 투자한다는 개념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건설업계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요즘은 살아계지만 예를 들어서 2년 전 돌아가면 안 좋은 걸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건설회사를 사놓으면 다른 회사들이 망할 때 살아났기 때문에 그 2년 후가 되면 회사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아는 회사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비싸게 사면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싸게 살려면 항상 그 당시에 인기가 없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기타 오해를 받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심플하게 얘기했은 부분은 부채가 없는 회사 상당히 좋은 회사, 주주의 중심이 되는 경영질 같은 회사, 기타 대용품이 없거나 고객 향상 필요한 회사 이런 회사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항상 잊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어느 날 보면 바이오 뭐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그 제품이 팔려서 현금으로 돌아오고 그게 주주들한테 내 몫이 된다는 게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적은 거가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고객들한테 저희 돈을 받으면 원금 까먹으면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돈이고 그런 건데 가장 투자자로서 잘못하는 거는 원금을 까먹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원금을 안 까먹기 위해서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안전한 회사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벤트 리뷰라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뭐 엘리엇 사태 나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게 삼성 CNT가 유리하느냐, 뭐 제일 모직이 유리하느냐, 기타 다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하기 전에 분석하면서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회사를 사고 파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연구하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항상 검토하고요. 그것도 역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그게 살아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 작년 끝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주가도 안 좋고 회사가 뭐 구조조정하니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주가 시장이 좀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구조조정 성공적으로 하는 데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라는 거는 지금 인기가 없거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기회가 많은 거고요. 그 중에 좋고 튼튼한 회사를 찾으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건 저는 뭐 거의 장단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활동되지만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외국인들이 하는 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재벌 특히 뭐 롯데도 이번에 보여줬지만 서로 엉켜있는 구조라든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이익이 나느냐, 롯데가 물건을 팔면 이게 롯데 재고가 돈을 버는 거냐 아니면 롯데 쇼핑에 돈을 버는 거냐 백화점에 버는 거냐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저희 뭐 리서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 건데 쭉 저희는 연구하고
지금 2,000개 주식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투자할 만한 회사는 300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론 이제 새로 뭐 상장도 하고 하면 계속 바뀌어가지만 300개라는 거라는 얘기는 저희가 회사도 투명하고 경쟁력이 있고 기타 뭐 망하지 않고 주가도 심하게 비싸지 않은 회사를 해줘야지 계속 선별적으로 골라내는 과정을 하고요. 저희 종목은 보통 2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미리 설명한 부분이지만 항상 저희들은 악재가 있거나 복잡한 기업 구조나 이런 데를 연구하고 이제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지만 마음가짐은 내가 이 회사의 오너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인 경우는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관한 얘기니까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보통 6개월에 3년 이상 보유한다는 게 있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싼 거를 저표가 된 거를 사서 기다리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사놓고서 왜 주식 교체 딴 데를 보면은 매주 뭐 바꿔 치게 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많이 사고 판다고 좋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싸게 좋은 종목을 사서 충분한 기간을 보유하다 보면 2배짜리, 3배짜리 나오는 거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고를 때 되게 상당히 신중하게 고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놓고도 저희 혹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회사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바뀌는 게 있는지를 항상 연구하면서 주식을 사놓고 기다린다는 개념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회사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판단하고 해서 교체를 종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